안녕하세요. 엔스입니다. 1.25배 속으로 시청해 주시고요. 무편집으로 녹화했습니다. 시황 말씀드리겠고, ELW, 그리고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종목, 그리고 잔고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는지 말씀을 드리는 영상입니다. 뉴스 앞서서 제가 오늘 계좌 움직임 한번 보여드릴게요. 오늘은 잠시 일부를 돈을 이제 다시 뱉어냈는데, 앞으로 또 앞전에 있었던 이런 모습처럼 매매를 또 이끌어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를 한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제가 작전에 세웠던 대로 일단 매매를 진행을 했고, 매매를 하면서 우선 사라진 종목이 있죠. 그 종목을 대신해서 다른 종목으로 갈아탄 상황입니다. 자, 이 장군을 일단 내려놓겠고요. 시황 말씀 한번 드리자면, 국보 종목은 우크라이나 재건과 관련해서 올라갔고, 그리고 코로나가 재확산된다는 얘기 때문에 올라간 거 하나, 온실가스 관련돼서 자동차 부품 쪽 하나, 그리고 러시아 흑해곡물 협정 관련돼서 지금 피브덴이 항구를 차단했대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동시에 등장한 상한가 종목이 있죠. 내일 단기적으로 매매할 종목은 이 종목들을 위주로만 접근해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내용이 있어서 하나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선 한탑이랑 누보 때문입니다. 한탑을 말씀을 드리자면 뒤늦게 상한가를 올라갔고요. 여기에서 올라간 시점을 비교해보면 여기는 10시 51분이고 누보 같은 경우에는 더 일찍 올라가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침부터 일찍 올라가기 시작했죠. 아침부터 10%를 돌파하고 나서 이제 쭉 당겨서 9시 50분 되기도 전에 상한가를 들어간 모습이에요. 뉴스는 어떻게 됐을까요? 뉴스에다가 여기다가 이제 흑해를 치면은 최근 가장 오늘 이제 등장한 뉴스, 흑해가 아니라 흑해. 이 뉴스를 보게 되면 여기에 있는 13시간 전 뉴스가 있죠. 이 뉴스를 제가 클릭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조금 새로운 시각이 생길 겁니다. 여기서 보면 9시 54분, 09시 50분이라고 되어 있죠. 그죠? 이 09시 50분에 이 뉴스가 등장했다라는 것 자체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 그죠? 여기 보면 러시아가 흑해곡물 협정 이행을 막고 있다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렇다면 이 외신 보도가 훨씬 더 일찍 등장했다라는 거겠죠? 그런 것처럼 외신 보도를 따로 보지 않으면 먼저 접근하기가 어려운 것이었다. 이미 여기에서 들어올리는 돈의 힘 같은 경우는 아침에 들어온 돈 자체가 이제 여기서 3분 동안 들어온 돈이 17억인데 17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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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억 총 약 20억씩 친다면 여기가 80억이고요. 80억이라는 돈은 이미 뉴스를 알고 있고 충분히 들어올 수 있는 돈이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이 외신 뉴스를 판단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매매하기도 어려웠을 뿐더러 중요한 건 미래생명자원이 기존에서 대장 역할을 좀 하고 있었죠. 이미 5월 16일부터 여기에 먼저 상한가를 들어갔었어요. 노보라는 종목은 상한가를 들어가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또다시 올라가는 것은 여기에 있는 미래생명자원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누보나 그리고 새롭게 한탑이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것이 굉장히 큰 포인트가 될 것이고요. 만약 종목을 이제 가지고 있는 분들 이제 있으시다면, 만약에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죠? 미래생명자원이 대장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 같은 경우는 아침에 여기에서부터 매수를 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종목이 올라가는 것보다 지금 누보나 한탑이 대장으로 먼저 치고 올라갔죠. 그렇게 되면 내일부터 헷갈리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계속 매매를 할지 아니면 이 종목으로 갈아타야 될지, 이것이 고민이 되게끔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엔 대장 종목을 위주로 매매를 해야 되는데, 대장 종목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맞출 때도 있고요. 네. 맞출 때도 있고 맞추지 못할 때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당연한 거죠. 우리가 세력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차트의 흐름을 보고 돈이 움직이는 것들을 보고 따라 들어가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 즉 우리는 항상 세력에 비해서 후행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따라서 유튜브라든지 많은 그런 뭐라고 해야 될까요? 주식을 알려주는 분들께서
세력의 움직임을 차트로 100%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는 100%를 어떻게 알 수가 있죠? 세력이 아닌데 어떻게 알 수가 있죠? 네. 이것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하시고요. 세력을 미리 여기가 들어올 거다, 이 종목이 대장이 될 거다 라고 맞추기보다는 현재 움직이고 있는 그런 모양새를 보고서 여기에서 이걸 가지고 추리를 잘 할 수 있는 것 쪽으로 고민을 많이 하시면 매매하신데 아마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지금 상황을 말씀을 드리겠고, 한탑과 지금 오늘 상한가 종목 들어간 종목들을 또 정리를 해야겠죠. 저는 이제 매일마다 이렇게 정리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상한가 들어간 종목들을 정리를 하자면 3부 토건, 이거는 이제 날짜가 어제 거고요. 오늘 한국 앵커 유전, 이 종목이 상한가를 한번 들어갔고, 메가 CS, 누보 이 종목과 함께 여기서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한탑이라는 종목이 들어갔습니다. 다만 거래대금이 너무나도 아쉽죠. 메가 CS 같은 경우에도 700억 정도밖에 안 되고, 그리고 누보 같은 경우에는 500억이 넘지를 못해요. 한국 ANKR 유가 유전, 네, 유전과 같은 종목은 경고 종목에 해당하는데, 오늘 상한가를 일단 들어간 것이 위치 자체가 굉장히 좋은 위치가 아닐 뿐더러 여기 앞에 있는 많은 매물대가 있는 자리여서 저는 매매를 굉장히 꺼리는 위치라고 생각하는 것이고, 누보랑 그리고 한탑 정도만 내일 잠깐 노려보고 매매를 할까 말까 하겠습니다. 누보라는 종목이 일단 앞에 있는 벽이 있기 때문에 하락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고요. 갭이 높게 뜰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갭이 높이 뜰 수도 있는데, 그거는 그때 가서 생각할 문제고, 저는 갭이 높이 뜬다면 매매할 생각이 전혀 없고, 아래쪽으로 내려온다면 매매를 할 생각을 조금은 가져보겠지만, 굳이 이 종목들을 가지고, 대장이 갑자기 바뀐 종목들을 가지고 매매를 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기타 다른 종목들을 일단 살펴보면은 포스코 엔텍이라든지 돈이 몰려있는 종목들이 꽤 있긴 한데, 전반적으로 돈이 몰려있는 종목이 잘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시장이 내려가고 있는 그런 흐름 속에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봤고요. 삼성중공업이라는 종목이 그동안에 많은 하락을 되돌리면서 위로 올라가려고 하는 그런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긴 하네요. 네, 2차전지 쪽도 지금은 좀 전반적으로 힘이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느끼시고 계실 거라서 크게 말씀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에고프로만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어제 영상으로 오늘 말씀을 드린다고 제가 미리 얘기를 했었죠. 지금 보시게 되면 이 양봉이 굉장히 중요한 양봉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양봉을 만약에 밑으로 하락을 하게 되면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이 양봉이 또다시 중요한 양봉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양봉을 저점으로 해서 우선 이 양봉을 깨뜨리지 않아야만 진짜로 위로 계속해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깨게 되면 다시 저점을 잡는 모양새가 등장을 해야 되고요. 그렇지 않는다면 더 밑에까지 하락할 수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일봉으로도 지금 11선을 지금 위에 올라간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여기서 잠깐 등장을 이렇게 올라갔다가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는 그림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장을 해 놓을게요. 여기서 지켜야 될 선을 지켜줘야만 위로 올라갈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 말씀드리기 전에 ELW 종목도 어떻게 됐는지 한번 봐볼까요? 우선 콜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도 충분히 매도의 그런 기운이 느껴지는 그런 자리였고, 풋 같은 경우는 제가 여기에서 115원에 샀으면 어떻게 될까라고 지금 추적 중에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저점을 깼다면 어제죠. 어제 그 저점을 깨고 나서 다시 매수할 수 있는 그런 포인트는 주어졌기 때문에 우선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겠습니다. 뭐냐면 어제 말씀을 드렸지만 ELW 종목을 매매를 할 때 첫 번째 방법은 일단 손절을 하지 않고 홀딩하는 전략을 한번 쓰는 거. 두 번째는 손절을 하되 50% 정도 손절을 하되 나머지는 그냥 홀딩하는 그런 전략을 쓰는 방법입니다.
매매를 해야 될 위치에서만 매매를 하고 매수를 해야 되는 위치를 정확하게 잡아가기 위해서 이렇게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풋 같은 경우도 일단 지켜보고 있고요. 90원에 여기서 매수를 했다라고 가정을 하고 맨 처음 첫 매수 이제 타점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켜보고는 중에 있고, 그리고 풋 같은 경우에 지금 다행히 325 지수가 325인 풋이 70원인데 이제는 또 322.5원인 풋이 75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더 밑으로 떨어져야 돼요. 더 밑으로 떨어져야 되는데, 왜냐면 322.5 밑으로 떨어질 확률보다 325 밑으로 떨어질 확률이 이제 더 높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낮은 확률이 있는 주가가 훨씬 더 낮아야 되는데 지금 안 낮고 계속 이렇게 형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게 조금 특이한 상황입니다. 이런 것들도 하나 둘씩 알아두면 여러분들께 도움이 될 거라서 말씀 한번 드려봤습니다. 자, ELW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릴 건 뭐죠? 네, 단기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종목인데, 우선 어제 상한가를 갔었던 종목들, 그리고 삼부토건이 지금은 가장 크게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런데 경고가 걸리게 되었죠. 경고가 걸렸기 때문에 일단은 여기서 하락을 할 수가 있다. 내일 잠깐 발작을 하더라도 하락할 수 있는 그런 자리가 된다라는 거를 기억하고 매매에 임할 예정입니다. 삼부토건이 아래로 하락을 할 때에 다른 종목이 이 이슈를 이어받아서 상한가를 간다든지 그리고 강한 양봉이 나온다든지 하는 그런 움직임이 나올 수도 있는데, 그건 그렇게 나왔을 때 고민을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제가 매매를 지금 걸어놓은 종목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포스코 엠텍 같은 경우에는 내일 우선은 이 자리가, 이 양봉의 저점이 매우 중요한 자리가 되겠고, 이 저점을 이탈하지 않는다면 위로 계속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은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삼화전자는 모습이 지금 매우 안 좋아졌고요. 여기에 저점이 지금 8,330원인데 여기 근처까지도 한번 내려왔죠. 그래서 이 저점을 이탈하게 되면, 여기 이 저점을 이탈했을 때는 손절하게끔 지금 전 세팅을 해놨으니까 손절이 나갈지 아니면 다시 되돌릴지 그걸 한번 지켜보도록 할게요. 금액은 많이 넣지 않았고, 이 정도 금액은 제가 생각했던 금액 정도만 넣어놨기 때문에 우선 여기서 밑에서 깨지 않고 올라가게 되면 전 좋고요. 만약에 깬다면 더 밑에서 잡을 생각으로 접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 내일 만약에 깨고 내려가게 됐을 때는 30분 정도에 여기 밑에까지도 빨리 하락하는 게 더 좋다, 이렇게 보시고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여기에 있는 상한가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 상한가가 있기 때문에 한 번은 다시 위로 돌릴 수밖에 없는 그런 움직임이 앞으로 나올 겁니다. 자, 크리스탈 신소재는 오늘 오전 중에 그리고 조금씩 매도를 했습니다. 매도를 한 이유는 다른 것 없고, 우선 제가 매매를 하는데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게 이거예요. 5천억 이상 터진 이 음봉이 굉장히 거슬리는 그런 상황이 되었고, 고품질 그래핀 용액을 개발했다라는 소식이 있지만 그 이후에 이것을 가지고 음극재라든지 양극재라든지 실제로 매출을 일으키는 용도로 지금 이 연결이 되는지가 판단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올라가는 척 하다가 꼬꾸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라이콤이라는 종목을 보게 되면 꼬꾸라졌잖아요. 여기서 한 번에 푹 꼬꾸라졌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그런데 오늘 잠깐 들어 올렸다가 또 다시 밑으로 내려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다 보니까 제가 오늘 그 크리스탈 신소재 같은 경우에도 일단 여기에서 상승을 할 때, 그리고 아침에 여기에서 강하게 반등하면서 올라가지 않을 때 조금 매도하고 나머지를 또 매도하면서 그 외에 다른 종목에다가 돈을 투자를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CU박스도 제가 단기적으로 지켜보고 있는 종목이 됩니다. 오늘의 저점을 일단 깨겠네요. 내일 여기를 맞이하러 갈 것 같은데, 저는 일단 매매 자체는 이런 식으로 진행을 했어요. 오전에 매수를 하고, 올라왔을 때 매도하고, 다시 천천히 매수를 이제 하기도 하고, 여기서, 제가 매도를 한 것을 다시 한번, 받아주고 하는 것들도 이제 있었는데, 내일 한번 움직임이 어떻게 될지 한번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움직임에 따라서 일단
매수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려고 제가 지금 돈을 증거금 100%에 해당하는 종목들을 조금씩 다 처분하고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DL텍이라는 종목도 제가 지켜보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미래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지금 중요한 저점이 등장을 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있는 이 양봉들의 저점이 굉장히 중요한 저점이 되었습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우선은 이탈하고 나서 다시 되돌리는지를 한번 봐야 돼요. 그래서 그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을 거치겠고요. DRT라는 종목도 마찬가지로 우선 좋은 이제 양봉이 등장을 했습니다. 저는 이 양봉을 기다리기 전에 앞전에 여기서 매수를 했었는데 양봉이 나오지 않아 가지고 일단 매수한 거를 위에다가 팔고 다시 밑에서 받았습니다. 옆으로 횡보를 좀 하고 있죠. 3일선을 기점으로 해서 일단 횡보를 하고 있고, 여기 있는 앞에 있는 저점은 한번 깨고 들어올렸죠. 들어올리고 나서 다시 밑으로 깨는 척 하다가 다시 들어올렸는데, 내일 아침에 이제 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또 여기를 또 밑으로 깰 수도 있죠. 근데 깨면 깨는 대로 대응을 하면서 좋은 종목을 갈아타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별한 종목은 없고요. 네, DYD, 삼토건 이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이제 계속 해보겠습니다. 왜냐면 시장의 중심이기 때문에 그러하고요. 디젠스는 어제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좋은 양봉이 하나가 나왔고, 혹시 신경을 안 쓰시는 분들이라면 디젠스 같은 경우 여기서 3일선도 지금 회복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은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욕심을 부리지 않는다면 디젠스 같은 경우도 수익을 내고 나오실 수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에 보면 저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양봉의 저점들을 깨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한농화성, 이런 종목과 비슷하게 되고요. 사실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이 그래프상으로 조금 차이가 있거든요. 그 차이까지 여러분들이 디테일하게 알아가신다면 충분히 굉장히 달라지는 모습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화성은 저는 일단 다 던졌습니다. 기본적으로 다 던진 이유는 시장의 중심이 아닐 거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고, 여기서 상승하는 폭이 있을 거잖아요. 이 폭만큼 다른 종목에서 그냥 매수해가지고 수익을 내자 이런 마음으로 바꿔 먹었기 때문에 한동화성은 일단 다 정리를 어느 정도 했고, 위세하이텍 같은 경우에도 오늘은 정리를 하는 날들이었어요. 여기서 매도를 2번 다 했고 손해를 보긴 했지만 만족합니다. 기본적으로 여기에 있는 양봉의 저가가 되게 중요하고 매우 중요한 거여서, 그리고 여기도 중요한 거였는데 여기 저가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위세하이텍이 이 저점을 깨고 내려가게 되면 또다시 밑으로 흘러내릴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흘러내릴 가능성이 오게 되었을 때 타격을 좀 적게 받고 싶어서 위세하이텍에서 가지고 있는 돈을 CU박스나 미래반도체나 DR텍 쪽으로 돈을 옮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괜찮을 것 같아요. 제가 주로 보고 있는 종목들은 다 대부분 위치가 비슷합니다. 그렇죠? 소룩스 같은 경우에도 아래쪽으로 내려왔을 때에 매매를 하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일단 기본적으로 소룩스라는 종목이 대장으로 주목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이유 자체가 조금은 애매하고 아리바이오 쪽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이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것이 시장에 신드롬을 일으킬 정도로 임팩트 있는 내용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는 구간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중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그 외에 미래반도체는 제가 보여드렸고, 자이글도 완만히 조정을 받고 있는 중에 있네요. 월벤 제가 쓰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밴드에서도 위쪽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조금 관심은 갑니다만, 그래도 자이글과 같은 움직임을 가지고 있는 종목과 소록스라든지 디젠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의 움직임, 1승도 그렇죠, 조금씩 다르잖아요. 이렇게 아래로 쳐져 있는 종목들은 제가 지금 다 피하고 있는 중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십시오. 모비스라는 종목도 지금 이렇게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하락이 충분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무리할 이유는 없고요. 대한제당 오늘 좀 아쉽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충분히 일단 주가를 돌리고 있었어요. 3일선을 회복을 하고 있죠. 여기에 회복하는 그림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이렇게 회복하는 그림을 등장하고 나서 다시 상승하는 이 구간,
음, 저는 여기에서 좀 아쉬웠어요. 이 양봉을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이 양봉을 보고, 어떻게 할까? 매수할 만한데?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대한제당 같은 경우에도 대한제당을 먼저 힌트 삼았는데, 여기 이 양봉이 너무나도 좋은 거예요. 이렇게 보면, 네, 너무나도 좋은 양봉이어서, 어떻게 할까? 이거를 매수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는데, 매수를 안 한 게 너무나도 큰 잘못이 되었습니다. 돈을 벌지는 못했고요. 그래도 뭐 종목은 많으니까, 잘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어느 정도 좀 오르고 있고, 네오오토 같은 경우에는 저는 여기서 손절을 일단 감행을 했고, 지금 차트 모양이 좋아지고 있는 형태거든요. 네, 여기서 보게 되면 제가 매수를 했었고, 일부가 손절선을 건드리게 되면 바로 매도하게끔 지금 설정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내일 아침에 움직임을 봐야 될 것 같고요. 여기에서 11선을 통과하는 양봉이 존재하게 된다면 그 양봉의 저점을 지키면서 매매를 구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저는 기왕이면 뉴스도 있고 그리고 차트의 모양이 좋은 종목들로만 매매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드려야겠는데요. 지금 짧게 말씀을 드릴 테니까 이 말씀 다음에는 일단 녹화는 여기까지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좀 깨끗한 창을 띄워볼까요? 이게 좀 깨끗하네요. 네. 디알텍이라는 종목도 네, 중요하죠. 여기 저점을 어떻게 지켜주느냐가 되게 중요한 순간입니다. 제가 생각을 이제 조금씩 바꾸게 된 것 중에 가장 큰 계기가 된 것은요. 저 주식이 이렇게 이제 흘러간다고 했을 때 이것을 전제로 하고 있어야만 여기가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 때부터 지금 매매 방법이 바뀌고 있습니다. 자, TR텍이라는 종목처럼 우선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 이렇게 해서 여기서 횡보를 하고 있는 종목이 있을 수가 있죠. 그런 종목이라면 일단 2차적으로 상승하는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흐름이 이제 이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제 결국엔 올라가는 구간에서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포지션을 제가 잡으려고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요, 종목을 하나를 놓고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매수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돌아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고 했을 때, 네, 기다린다라고 했을 경우에 결국에 여기가 평단이 낮기 때문에 여기까지 수익이 나게 되면 너무나도 좋은 그런 흐름이 이어지겠죠. 근데 저는 기다린다는 관점을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뭐냐면 A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리고 B라는 종목이 있고 C라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시장에서 A가 지금 대장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강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내려옵니다. 여기서 매수를 해요. 근데 여기서 매수를 해서 다시 돌아 올라오면서 여기 위에서 매도를 하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결국 이 지점에서 사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 매도를 하겠다. 이런 그림이 이어지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여기에서 있는 수익이 있죠. 뭐냐면 여기에서 올라갔을 때 발생하는 이 수익을 다른 곳에서 찾겠다 이겁니다. A 종목에서 지금 내려가기 시작해요. 근데 B 종목이 이미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그죠? 여기에서 또 올라가기 시작한다 그러면 이 돈을 여기에다가 밀어 넣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상승을 하죠. 그러면 이만큼의 이제 수익이 잡힐 텐데 그 수익을 이걸로 보전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보전을 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결국엔 주가라는 게 결국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해서 다시 이렇게 돌리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이 경우에서 돈을 버는 건데 이 하락하는 구간에 그죠? 이 하락하는 구간에 여기서 돌리고 나와야만 이게 안 가잖아요. 그 얘기는 돌리는 게 없으면 당연히 이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된 것이고요. 여기에서 기간이 얼마나 걸릴지 몰라요. 5일이 걸릴지 10일이 걸릴지 그거는 기간은 얼마나 걸릴지 아무도 모릅니다. 대신에 만약에 돈을 쓰는 입장에서 보게 되면요 투자금이 있죠. 그러면 투자금을 최대한 그죠? 최대한 많이 쓰고 이것이 상승을 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이죠. 시간은 최소화 시켜야만 돈을 벌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 거죠.
A라는 종목이 있고 B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두 가지로만 말씀을 드릴게요. A 종목이 여기서 상한가를 많이 하고 이제 내려가기 시작을 했어요. 그럴 때 B라는 종목을 한번 보고 있다가 이렇게 올라가고 이제 여기서 내려가기 시작할 때쯤에 이미 전에 조정을 받고 이때쯤에는 여기서 얘는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이제 보일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거는 A라는 종목은 따로 이런 식으로 흘러간다고 치고요. 그렇게 되면 여기에서 얘가 이제 만약에 주가가 여기서 되돌려서 이렇게 올라간다고 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수익이 찍힐 거 아니에요? 이 수익을 어디서 찾는다? 바로 이 구간에서 찾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수익을 챙기게 되면 여기에서 사도 무방하죠. 왜냐 하면은 여기에 이미 이만큼 수익을 내고 싶었는데, 그죠? 이미 그 수업을 여기에서 내기 시작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에 여기서 올라가는 그 퍼센트, 이 퍼센트에 어떨 필요가 없다? 목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그런 결론을 저는 개인적으로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 이평선 매매를 하실 때 왜 대장 종목들에서만 매매를 하는지를 조금은 아셨을 것 같습니다. 저는 그런 종목들, 그러니까 관리가 되고 있는 종목들에서만 매매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관리가 된다는 것 자체는 뭐냐면 결국엔 이 종목을 가지고 돈을 썼을 때 이 돈 쓴 자리를 굳이 이렇게 회방을 넣으면서 누굴 괴롭히는 경우보다는요, 괴롭히지 않고 이제는 달리기 시작하는 그런 구간에서만 매매를 하게 되면 정말로 제대로 관리를 하고 있을 거 아니에요. 왜냐면 올라가려는 그런 모양새를 잘 만들려고 노력하는 중일 테니까 훨씬 더 여기에서 돈을 만약에 오늘 1일 차인데 1일에 사요. 그리고 나서 3일날 이렇게 올라가서 수익이 나는 거랑, 그죠? 그때 여기서 15% 수익이 난다고 했을 때 1일 차에 내려오는 종목에 물려요. 그래서 나눠서 더 사요. 3일째가 됐는데도 계속 사고, 평단을 어쨌든 계속 낮추고 있는 중에 올라오면서 여기서 매도를 하는, 네, 이런 흐름으로 간다 그러면 두 가지가 안 좋죠. 스트레스도 계속 받고 잔고는 마이너스 퍼센트가 계속 찍혀있는 상황이 될 텐데, 관리가 되고 있는 이런 종목에서만 매매를 한다면 여기 아래쪽에서 내려왔을 때 이만큼의 수익률에서는, 그죠? 여기에서는 손해가 될 거예요. 그렇지만 이 수익률을 어디에요? 여기서 보전을 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투자금 전체로 봤을 때는 스트레스가 적은 쪽으로 나는 선택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 녹화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매매 기준을 잡고 일단 매매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분들 대신해서 매매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굳이 돈 들여가지고 매매를 하면서 괜히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은 돈을 크게 잃어버릴 수 있는 자리들을 괜히 무턱대고 더 덤비지 않도록 제가 영상을 일단 열심히 찍어보고 있거든요.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제가 비록 편집되지 않는 영상을 올리는 바람에 조금 내용들이 왔다 갔다 하거나 좀 부실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최대한 제가 그동안 공부했던 내용들을 바탕으로 제가 저에 맞춰서 일단은 만들어 놓은 이 방법들을 최대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중에 있으니까 돈을 잃기보다는 제가 드리는 말씀에 따라서 소액으로 하면서 돈은 적게 잃고 실력을 빨리 쌓아서 그 실력으로 더 큰 돈을 굴릴 수 있는 그런 투자자라고 할게요. 그런 매매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녹화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